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이따 여러분들이 또 같이 여러분들이 풀고 질문할 시간도 또 있을 거니까 풀면서 또 개별 질문도 하시고 또 다 못하면 수요일날 질문하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혹시 스텝원에서 뭐 조금 뭐 질문할 거 있으면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질문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은 지금 질문하세요. 진짜 많았어요. 풀긴 풀었는데 그럼 허지 마세요. 이따 질문하세요. 이따 질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49페이지 그 스텝 2부터 한 유형별로 한 2개 정도 보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진출 문제 위주 그리고 뭐 그래프에서 특별하게 모의고사 문제 등등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유형 1번에서 지수함수 뜻과 그래프에서 당연히 이제 밑이 A, B, C, D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밑이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영하불사이트 감소함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그래프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쉬운 거 하나 약간 근데 유형 1번에 문제들이 많죠. 우선은 175번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나머지 안푼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선 175번은 y는 3에 x 플러스 1제곱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y는 3의 x 마이너스 2제곱이 이렇게 두 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지금 근데 그래프의 해석을 여러분들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얘가 3의 x 플러스 2제곱이고 그 다음 요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얘가 3의 x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x축의 평행 그리고 y축의 평행 이렇게 두 개가 넣어져 있고 지금 얘가 A, B, C입니다. 이렇게 A, B, C일 때 A, B의 길이랑 A, C의 길이가 같을 때 A라는 점에 Y좌표를 물어봤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두 개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개 관계는 당연히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됐죠. 그러면 X축으로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X축과 평행선이 AB야. 이 길이는 누가 뭐래도 길이가 3입니다. 맞죠? 얘를 두 개의 관계를 보면 X축으로 3만큼 평행이 이동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이가 무조건 3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도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의 Y 좌표를 구하는 거잖아. Y 좌표를.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이제 A 좌표를 이제 A, X, Y 좌표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뭐 다른 조건은 없고요. 지금 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모르니까 얘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러면 지금 이 알파에 대한 값이 함수 값이 뭔지 모르고 그 다음 이 길이가 3이니까 얘를 지금 알파를 집어넣었어.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y 값이 지금 뭐가 되냐면 3의 알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3의 알파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차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게 3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답을 이끌어내면 되겠죠. 얘가 3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의 1제곱은 3이고 그 다음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잖아. 그래서 3 마이너스 지금 9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3의 알파 제곱이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 계산하면 얘는 9분의 26이죠. 그래서 3의 알파 제곱은 지금 3 곱하기 26분의 9 해서 26분의 27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구하는 게 지금 Y좌표를 구하는 거야. Y좌표. 이거 구하는 거는 이거. 얘 구하는 거야. 그래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3을 그냥 곱하기 하면 되겠죠. 지금 3의 알파 제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의 알파 제곱에 3을 곱하면 이거에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6분의 81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의 알파 제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결했다. 그래서 26분의 8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좀 문제를 빨리 읽고 식을 빨리빨리 좀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5번도 어렵지는 않지만 뭐 시간이 그래도 한 1, 2분은 최소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1과 또 그래프 봅시다.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8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습니다. 뭐 3개의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지금 2점 얘가 P랑 Q래.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지금 다 밑이 3이야. 밑이 3이야. 물론 얘는 밑이 3분의 1이죠. 원래는. 뭐 아무튼 P하고 Q의 좌표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P와 Q의 X좌표의 비가 1대 2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1대 2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지금 이 P라는 점에 X좌표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Q의 X좌표는 2알파. 그러니까 1대2라는 걸 통해서 문자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P라는 점은 무엇과 무엇의 교점이냐면 지금 이것과 이것의 교점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교점이야. 그러면 여기에 알파를 대입한 값과 여기 알파를 대입한 값이 똑같다라는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k 곱하기 3의 알파 제곱이 같다라는 식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 여기 2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함수 두 개가 y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2알파를 집어넣은 게 똑같다를 쓸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플러스 8은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과 같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두 식을 가지고 문자는 알파와 k를 우리가 문자라고 했을 때 식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구해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위의 식을 보면요, 양변에 3의 알파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이거 두 개가 역수잖아. 곱하면 1이잖아. 지금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최상의 식을 만든 거죠, 사실상. k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얘가 1이야. 1. 얘가 1. 따라서 우리 이 아래 식을 보고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 지금 7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의 2알파 제곱이 4분의 7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 k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 k와 알파가 또 들어있는 식이 있는데 3의 2알파 제곱이 4분의 7, 얘가 4분의 7입니다. 따라서 k는 7분의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K를 구하는 거거든. 35K는 2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는 사실상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식만 만들어내면 그냥 방정식 문제야 어차피. 근데 도형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더 힘들 수 있죠. 도형 가지고 막 닮음을 이용한다든지 뭐 비례식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래서 35K는 뭐 20이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하나 더 풀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를 지금 풀어주기는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고 나머지 문제들도 뭐 쉽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스텝 하나 더 풀게요. 스텝 1이 아니고 유형화 183번 봅시다. 아마 여러분은 184번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건데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183번을 대신 풀게요. fx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아니죠? 밑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야. 이게 밑이야. 근데 지금 뭐 여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다.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다. 이거를 만족한대요. 1번 기억 곡선 y는 fx의 점근선이 y는 0이다. 니은 a의 범위가 이거이면 f1이 1보다 작다. 마지막 a가 1보다 크면 f1과 f-1이 지금 이걸 만족한다. 뭐 세 가지가 옳은지 고르는 거야. 우선은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게 밑이야. 당연히 fx는 밑이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1보다 큰 경우와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것은 1을 이항시켜서 4를 나눠버리면 a 곱하기 a 플러스 1이 얘가 0보다 크다가 되고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즉 a가 이 범위에 있으면 fx가 한마디로 증가하는 함수다. 그죠? 증가하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은 사실상 얘는 5의 제곱이냐면 2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얘는 그치? 이게 지금 얘잖아. 이게 얘잖아. 그럼 얘는 제곱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이.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고 하면은 얘는 항상 양수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얘가 0이잖아 또.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실상 지금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 a가 0하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감소를 하는 함수가 된다. 물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 때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또 증가하고 감소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나눠놨어.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지금 어쨌거나 얘는 그냥 기본적인 평행이동이 안 된 그냥 지수함수야. 그래서 점근선이 y는 0. 우리가 지수함수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든 점근선이 내잖아. 점근선은 우리가 x축 혹은 y는 0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점근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큰 문제 없이 점근선이 y는 0이다 이거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은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f1이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를 분석해본 결과 fx가 감소하는 어떤 형태야? 이런 함수야, 이런 함수. 그럼 여기가 1이지. 자, 이제 f1은 1에 대한 함수값은 이 함수값이 f1이야. 여기가 1이면. 그죠? 그러면 f1과 1의 대소관계는 1이 당연히 크겠죠. 그죠? f1의 결과와 1의 결과는 1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맞다.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은 지금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f1에 대한 함수값과 f-1에 대한 함수값을 비교하면 f1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f1의 함수값이 더 크다. 결국 이 얘기는, 이 문제는 사실상 밑이 1보다 크다.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 있을 a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어떻게 돼야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 감소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큰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185번을 볼게요. 185번. 근데 오늘 문제 푼 거는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또 보면 됩니다. 185번. 이제 합성함수에서의 최대값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석하는 거를 따져봅시다. fs가 이차함수, 그리고 gs는 a의 x제곱, 지수함수 하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값이 27, 이때 최소값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은 합성을 했기 때문에 표현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했어. 물론 이 GS를 치환을 해도 돼. 얘를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돼. 왜? x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치환하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fx를 예를 들어서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 그리고 나서 이제 t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대칭축이 지금 3이야. 그래서 얘는 x-3의 제곱하고 플러스 2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t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대칭축으로부터 먼 쪽이 지금 1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는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지금 6입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gx가 ax제곱이야. a는 범위가 주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양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양수라는 말밖에는 없고, 이제
당연히 a가 1보다 크면은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죠.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최대가 됩니다. a가 1보다 클 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최소값은 a의 제곱, 이게 바로 최소. 그 다음 a의 6제곱이 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최대값이 27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a의 6제곱이 27이야. 그러면 a는 우선 이걸 보고 얘가 3의 뭐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지금 a는 뭐가 돼? a는 그냥 루트 3이야. 루트 3. 뭐 쓰자면 a가 루트 3이야. 그럼 루트 3은 지금 1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루트 3이 되는 게 맞고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최소값이다. 근데 지금 a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 그럼 a가 혹시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a 제곱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 a 6제곱이 최소가 됩니다. 증가와 감소가 바뀌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27이야. a 제곱이 27이 되는 a는 3루트 3인데 3루트 3은 0하고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볼 필요 없다. 이 상황은 볼 필요 없고 얘만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 최소값은 3입니다. 그래서 합성을 했을 때는 치환을 하고 치환한 거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형 2번은 문제가 좀 적으니까 유형 2번은 하나만 풀리네요. 그 다음 유형 3번에서 요즘 모의고사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191번하고 19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요거 한번 몇 사분면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다. 근데 대부분 절대값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두 그래프의 교점에 이제 그 만나는 값의 범위를 체크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우선은 191번을 볼게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프를 191번을 볼게요. 우선 y는 2에 x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와 로그 얘가 제 2, 4분면, 그래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지수 함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는 평행이동됐으니까 이건 마음껏 그리기는 쉽진 않지만 우선은 요 지수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조금 정확하게, 뭐 아주 정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점근선 이런 것들, 항상 지나는 점 이런 것들, 절편 이런 정도는 조금 생각해 가면서 그려야 된다. 지금 우선은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은 마이너스 2 우선. 이거는 뭐 변함이 없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절편을 우리가 뭐 절편을 따져가면서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0, 지금 6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뭐 대략 그린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 지수함수 하나 그렸어. 근데 이제 2, 4분면 지난다.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수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을 보시면 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이렇게 바꿔서 뭐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다. 그럼 봐봐. 로그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로그 함수가 밑이 2면. 근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그래서 우선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잖아.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얘가 이렇게 생긴 애를 뒤집은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해서 대략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봐봐. 로그 함수도 점근선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도. 우리가 원래 로그 함수가 점근선이 y축인데 이 y축을 지금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싶다. 얘가 지금 x가 마이너스 k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교점. 딱 교점이 여기야. 지금 여기 2, 4분면에서 만났어.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면 된다. 이거야. 자, 우선은 얘를 여기 fx가 없지? fx라고 쓸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값이 양수여야지 여기서 무조건 만나. 맞지? 얘가 음수면 이렇게 되잖아. 음수면. 양수여야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야. 즉 f 마이너스 2는 우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양의 값을 가져야 지금 얘랑 여기서 우선 만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 다음 0을 집어넣었을 때 봐봐. 0을 집어넣었을 때 6보다 크면 안 되지. 6보다 크면 여기서 만나잖아. 6보다 작아야 이쪽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F0은 6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2,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프의 개형을 조사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알아야지 이거를 F-2가 0보다 커야 되고 F0이 6보다 작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2, 4분면에서 만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바꿨으니까 바꾼 거에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면 부등호가 반대가 되고 그 다음 0은 로그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얘가 로그 2의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지금 얘가 3보다 작다가 나오고 그 다음 이거는 지금 로그 2의 k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반대 그 다음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라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아니다. 2의 6제곱 64분의 2의 6제곱이 64가 맞죠? 64분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 64분의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쉽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192번 이런 거 있지? 192번 같은 경우는 쉬운 4점 문제야. 쉬운 4점. 쉬운 4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물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학생들이 그래프 이제 절대값 나오면은 좀 그래도 부담이 가거든.
한번 봅시다. 192번을 볼게요. 우선 192번 y는 로그 2분의 1 5x 마이너스 p 플러스 1. 지금 요런 지금 로그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얘가 x는 3에서 한 점에서 만난대. 한 점에서 만나. 그 다음에 지금 또 y는 절대값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p의 개수. 자,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이거는 로그 함수가 하나가 있어. 로그 함수가 있으면은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물론 저기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함수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로그 함수 감소하잖아. 감소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이동을 했어. 쟤는 평행이동이 x축 y축으로 모두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 x는 3에서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로그 함수는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잖아. 이렇게 점근선을 기준으로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x는 3을 걷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x는 3이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3은 이 점근선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한 점에서 만나. 맞잖아. 왼쪽에 있으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우선 점근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점근선은 원래 평행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x가 0이 점근선입니다. 그죠? 우리가 로그 함수에서의 정의역은 5x-p가 우리가 얘가 진수잖아. 그래서 5x-p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뭐야? 이게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러면 점근선은 뭐야? 이걸 보고 x는 5분의 p가 얘가 사실상 이게 점근선이야. 이거 점근선 못 구하면 큰일 납니다. 로그 함수에서 점근선 못 구하면 안 돼요. 원래 점근선 알아야 되고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아낸 건 뭐냐? 알아낸 거는 이 3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있다. 즉 5분의 p와 3을 비교하면 이걸 의미한다. 지금 요거 하나 알아낸 거야. 요거 하나 알아냈어. 그러니까 p의 범위 알아낸 거야. p의 범위가 15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알아냈어. 요거 하나 알아낸 게 이제 첫 번째 얘기. 이제 두 번째. 오히려 두 번째가 그래프 그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은 없을 건데 봐봐. 지금 요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어.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겁니다. 맞죠? 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x야. 그럼 밑이 뭐냐면 2분의 1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2분의 1이야. 밑이. 그러면 얘는 감소하는 함수야. 감소하는 함수. 그렇지? 감소를 해.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야. 지수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소를 한다. 근데 p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근데 봐봐. 얘가 p만큼 평행이동했는데 p가 만약에 음수면 얘는 x축 위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만약에 p가 양수면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맞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절대값을 씌워도 절대로 꺾어 올리는 경우가 없겠지. 항상 양수니까. 그럼 y는 4를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질 않아. 맞지?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요 P가 양수란 얘기야. P가 음수면은 안 돼. P가 음수면은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P가 양수여야지 이렇게 X축 아래로 내려가 저 그래프가. 그리고 나서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P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점근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P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Y는 4를 걷을 때 그럼 얘가 Y는 4가 되겠지? Y는 4를 걷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4는 P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P는 4보다 작은 게 아니고 P가 4보다 커야 되겠지. 맞죠? 대소비를 하면. 그래서 P는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P가 4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P는 5부터 14까지 10개. 그러니까 P의 범위가 P의 범위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10개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스텝 2입니다. 뭐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해 우선 하는 거야. 이해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19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래프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프도 문제를 한 2개 정도? 2개 정도만 볼게요. 대소방지 문제들이네. 그래프는 과거에 항상 나왔던 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이겠지만 빈출이라는 문제는 과거에 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를 볼게요. 197번 하나 볼까요? 197번. 조금 어려운 거 하니까 여러분 되게 좀 재미없었는데 원래 재밌는 거야 이거 다. 재밌어? 미안해. 야, 너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졸리면. 아니, 너? 못 참겠는 사람. 여기 한 두 문제 풀고 쉴게요. 닦아야 되는 거야? 이거 좀 털어야 될 것 같은데? 닦아야 될 것 같은데. 너 바지, 야, 옷들이만 이렇게 털어주면 너 바지에 무슨 괜찮아? 졸려서 얼굴에 붙는 것 같은데. 봅시다. 197번. 우선은 지금 GX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GX예요. 여기가 1, Y는 GX. 지금 뭐 그래프가 조금 지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로그 AX 잠깐만 FX 로그 BX 로그 BX 로그 BX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하나 있고 얘는 Y는 HX HX는 마이너스 로그 AX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얘가 이렇게 있어. 얘가 Y는 FX FX는 로그 AX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지금 x는 2와 x는 2를 이렇게 긋고 만나는 점이 r, q, p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 b가 3대 5일 때 g a 값을 구해라. 우선은 지금 a와 b의 대소관계는 지금 gx하고 fs는 지금 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보다 크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밑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더 작죠. 그리고 b가 더 크고 그래서 그래프의 배경이 지금 fs하고 gx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로그 ax 지금 fx를 x축 대칭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 하나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보시면요. x 좌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로그 a야. y 좌표가. 그리고 얘는 로그 b의 2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a야. 이렇게 됐어. 근데 거기서 이제 대소관계가 더 세운 게 아니고 b가 나와 있죠. PQ와 QR의 b가 3대 5다. 그러면 로그 A2 마이너스 로그 2B 하고 그 다음에 지금 QR이라고 했잖아. QR 로그 B2 마이너스 7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로그 A 얘가 3대 5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3 로그 B2 플러스 3 로그 A2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8 로그 B2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이 두 식을 보고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4가 있으면요. 여기 지금 뭐로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4분의 1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B의 4분의 1 제곱과 A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B는 A의 4제곱이다. A하고 B의 관계식 하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GA를 구하는 거잖아. GA. 그러면 GA는 얘는 로그 BA죠. 즉 A와 B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A와 B 사이의 관계식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든 지금 A는 B의 4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분의 1. 다음 201번부터 202번. 이게 좀 빨라요. 뭐? 좀 빨라요. 약간. 아 알았어요. 그냥 맞아. 아니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면 스텝 2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돼. 스텝 2를 한 여러분들이 한 90%, 80%, 90% 정도 풀어줘야. 왜? 한숨치고 왜? 오늘 운동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가세요. 딱 50분만 하세요 운동. 친구가 간대요. 그래서 남자야? 네. 복싱 가는데 저희 남자죠. 너 그런 왜 여자는 하면 안 돼? 복싱력이 더 남자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건 그런 의도가 아니긴 한데 알았어. 좀 저도 알아보내시면 안 되죠. 알았어. 아니 선생님은
문제를 봅시다. 지금 단순하게 볼게요. 지금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로그 함수. 근데 저 ABC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정삼각형이래. 정삼각형. 지금 이 P의 X좌표와 Y좌표를 P와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P제곱 곱하기 2의 Q제곱. 이걸 구하는 게 문제야.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여기서 AC는 Y축의 평행하다고 그랬어.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로그 함수를 보시면요. 얘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랍니다.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하던 게 위에 거야. 즉, 이 얘기는 지금 A하고 C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를 봅시다. 우선은 방금 전에 이제 P와 Q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삼각형.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잖아. 그래서 높이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루트 3이야 이게 이 길이가. 그죠? 이게 루트 3.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가 P라고 가정을 합니다. 얘가 P, Q였죠. 이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P 플러스 루트 3. 얘는 P 플러스 루트 3이다. 이제 X 좌표가 그죠? 그래서 두 가지씩이 나옵니다.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생각하든 이 점의 좌표를 생각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지금 이 점의 좌표 C라는 점의 좌표가 X 좌표가 P 플러스 루트 3이면 Y 좌표는 뭐냐? 한마디로 이 Q라는 점에서 1을 뺀 값. 얘는 Q-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P하고 Q를 저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고 저 아래점도 C라는 점도 대입해서 두 개씩을 만들어낼게요. 우선은 요식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2 더하기 로그 2의 P가 Q가 되죠.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요점 대입한 거야. 요점 B라는 점. 그리고 물론 A라는 점을 대입해도 되는데 C라는 점을 선생님은 대입할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시다.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 얘가 Q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당연히 우리 식 두 개 문자 P와 Q가 나왔어. 그럼 우린 둘 중에 하나야. P를 소거하든지 Q를 소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소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Q를 소거합시다. 그게 좋죠? Q를 소거하는 방법은 밑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빼면 되잖아. 빼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든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뺍시다.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면 로그에서 빼기는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죠. 아래식에서 위식을 뺐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P분의 P 플러스 루트 3이 2의 1제곱이더라. 그래서 이 P는 P 플러스 루트 3이니까 P가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Q를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2의 Q제곱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요. 지금 뭐 요식을 가지고 오든지 어차피 2의 Q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 P제곱은 3이고요. 2의 Q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P가 들어가면 식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로그 지금 2의 2루트 3 제곱이 지금
Q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Q를 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것보다는 2의 Q제곱이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는 2의 Q 마이너스 1제곱이 2 루트 3이다. 근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지금 2를 곱하면 되죠.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럼 2를 곱하면 4 루트 3이다. 그래서 2의 Q제곱은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2개 곱하면 1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사실상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은 좀 걸려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들이 다 시간이 걸려. 시간이. 왜냐하면 그래프 파악해야 되지. 식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그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더라도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게 풀어야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조금 우리 쉬었다가 아직 남았으니까 오늘은 스텝 2만 할 거니까 꽤 많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엄청 빠르네. 그렇지.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